플래시몹인 바지 안 입고 지하철 타기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상의는 평상시 겨울철 외출 복장을 그대로 갖춰 입고 하의만 실종된 모습입니다. 뜻밖의 진풍경에 일반 탑승객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한 미소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플래시몹은 일상 속 작은 일탈을 통해 한번 웃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올해로 20년 이상 이어오며 런던뿐만 아니라 코펜하겐, 바르샤바,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비교적 보수적인 분위기의 예루살렘 등까지 전 세계 60여 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המטרה של האירוע זה פשוט לעשות כיף, לעשות לאנשים משהו מוזר, שהם יעלו לרכבת ופתאום משהו מוזר יקרה, אנשים יתחילו להוריד את המכנסיים. 나이, 성별, 인종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세계 각 도시의 시민 덕분에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며 국제적인 행사로까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비단잉어 종주국이라는 위상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단잉어의 발상지 일본 니가타현에서 세계 비단잉어 국제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단잉어 애호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 마리에 2억 엔이 넘는 가격으로 팔려나갈 정도입니다. People stayed at home and had increased interest in their hobbies, and they spent in their garden, in their house, and this has been very good for our business.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에서도 양식 기술이 높아져 일본 비단잉어 산지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타현의 양식업자 마노 씨는 기존에 없던 아름다운 무늬가 나오도록 새로운 교배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お客さんに魅力をずっと持ってもらえるようないい鯉をとにかく作り続けるしかな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ね。 뿐만 아니라 일본산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비단잉어마다 아이디를 부여해 성장 과정과 생산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알래스카에 사는 한 부부가 만든 강아지 전용 버스가 화제입니다. Good morning, Bama. Good morning, Jake. Good morning, Amaru. Would you like a complimentary liver with your bus ride? 강아지 전용 버스에 강아지들이 자연스럽게 올라타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강아지 훈련소를 운영하는 톰슨 부부가 만든 것입니다. 개들을 보다 넓은 장소로 이동시켜 운동시키려고 버스에 태웠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좌석을 찾아간 건 아닙니다. I can't tell you how many of these dogs were monsters before I started working with them. Most of them do. The new puppies don't. 톰슨 부부가 훈련시키는 동네 강아지들은 15마리 정도인데요. 특히 너무 짖어 시끄러웠던 문제견들도 버스에 태우고 먼 거리 운동을 시키자 동네가 조용해지면서 견주들과 일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전용 버스에 탄 강아지들 모습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강아지 버스 학교라는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1,389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원주 306명, 강릉 274명, 춘천 211명, 동해 154명, 속초 73명 등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의 17%로 가장 많았고 40대 16.3%, 50대 14.3% 등의 순이었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철 추가 접종률은 14.9%로 전국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지만 60세 이상 접종률은 전국 평균보다 1.1%포인트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영동 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가 기존 2월에 시작하는 봄철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을 한 달 앞당겨 조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와 감시 인력 1,200여 명이 동해안 시군에 배치돼 담수지 결빙 방지 장치 관리와 산불 예방과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산불 진화 헬기 25대가 전진 배치됐고 임차 헬기 9대도 오는 20일까지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김병지 강원FC 신임 대표이사가
올 시즌 강원FC의 목표로 상위권인 파이널 A 진출 이상을 기대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춘천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도 K리그1 파이널 A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구단 유소년 정책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강릉시와 이영표 전 대표가 순회 경기 조건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FC 사무국의 강릉 이전 검토도 공식화했습니다. 강릉 남부권을 흐르는 시동천 하류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물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원인이 모호해 당장 완전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시동천 하류 부근. 악취를 풍기는 회색 물질이 수면 위를 뒤덮었습니다. 인근 군선강과 만나는 구간에서는 오염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이런 문제가 수개월째 반복됐다고 주장합니다. 살짝 냄새가 나길래 그냥 악취가 한 번씩 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10월 중순부터 계속 나기 시작하네. 수질 검사 결과 하천의 자정 능력을 넘어선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하천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인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조사된 겁니다. 이건 오염이 되어 있는 하천이고요.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높은 수치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하수라든가 아니면은 분뇨가 들어왔다든가. 하천 바닥 퇴적층이 오염원으로 일단 확인됐지만 오염 물질이 언제 어떻게 쌓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주민들은 인근 화력발전소를 우선 의심했지만 하천 바닥에서는 기름이나 납과 같은 성분은 특별히 검출되진 않았습니다. 발전소 측은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유기물 배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무기물을 가지고 연소를 해가지고 나온 그냥 말 그대로 흙과 같은 재에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높은 수치를 나타낼 만큼 나오기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저는. 강릉시는 발전소 측과 협의를 통해 일단 하천 바닥 준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염 물질이 왜 쌓였는지 모르는 만큼 얼마나 있는지도 알 수 없어 하천 정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정상 개최됩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삼척 시내와 엑스포 광장, 삼척 해수욕장 일대에서 정월 대보름제를 열고 개막식과 재래행사, 민속행사 등 9개 분야 4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정월 대보름제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축소 운영됐습니다. 태백 황지 자유시장 옆에 조성한 공영 주차장이 다음 달 말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됩니다. 태백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난 뒤인 오는 3월부터 유료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 요금은 처음 30분에 500원이고 이후 10분 초과 때마다 200원씩 늘어납니다. 황제 자유시장 공영 주차장은 5층 6단 규모 대형 주차타워 형태로 차량 16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선 지역에서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운행이 확대됩니다. 정선구는 2021년부터 저상 전기버스 5대를 운행하는 데 이어 올해 5대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6년까지 66억 원을 들여 저상 전기버스 13대를 추가 구입하고 전기버스 충전소 6곳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정선구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위해 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공영버스를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로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올해부터 자연재해와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기존 15개 항목 이외에 개몰림과 자전거 사고, 성폭력 범죄 등 7개 보장 항목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어제보다 낮은 기온으로 출발한 곳들이 많지만 낮 동안 빠르게 회복하면서 동해안은 10도를 웃돌겠고요. 태백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차가 꽤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 산지에 건조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동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면 강릉과 동해가 12도, 고성, 속초, 양양 11도, 정선과 태백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강한 너울도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모레는 강릉의 낮 기온이 17도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주말 사이에 눈으로 바뀌겠고요. 월요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식하고 척주지 마라. 경준님이 그렇게 떠나고 너구나 마주보고 앉아 이렇게 얘기를 섞는 게 10년도 넘어서였다. 너 설마 그날 사고 나 몰래 알아보고 있는 거니? 난 알아야겠어요. 엄마가 그날 일에 대해 뭘 숨기고 계시는지.